예, 자, 55번. 주의 토지 통행권. 틀린 것 그랬는데, 자, 2번 들어가 봅시다. 2번하고 3번이 비교될 건데,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다라면 남의 땅 밟고 다닐 이유가 없지. 자, 그런데 3번처럼 그 통로가 두 번째 줄,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인정되죠. 하지만 2번처럼 두 번째 줄,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질 않지.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56번. 부동산 점유취득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자,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4번 내려가시게 되면, 그러면 취득 시효가 완성되려면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점유. 그러면 지금 시효 완성자는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자주점유한 것으로 뭐 받아? 추정받으니 자기 스스로 자주점유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고, 반대 사람이 타주점유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거기는 시효 완성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그랬으니까 4번 틀렸죠. 시효 완성자 보고 입증하라는 얘기니까. 자, 57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부터 먼저 보세요. 부동산 공유자 1위는, 자, 거기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 자르시고, 이제 이 사람이 주어져.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자, 키워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 그랬어. 자, 이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버렸죠. 자, 그렇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보존행위로 요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누구든 그 등기 마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주 전형적인 보존행위죠. 자, 그런데 비교해서 이제 1번 올라가 보세요.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을은, 자, 을은 다른 공유자인 또 체크, 갑의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만, 자, 또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죠. 자, 똑같이 1번하고 4번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된 거예요, 지금. 차이점을 잡으셨나요? 자, 동그라미 4번은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건 공유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존행위로 처리해야지.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뭐에 대해서? 갑의 지분에 대해서. 이거 보존행위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키워드를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갑의 지분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무효 등기를 했으니까 그 등기 마수해달라고는 누구만 해야 돼? 갑이 해야지. 갑의 지분이니까. 의리하면 안 되지. 이런 보존행위로 하면 안 된다. 구별하셨어요? 예. 자, 58번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법정사항권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일단 법정사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걸 우리가 잡았죠. 예, 법정사항권 인정되지 않는 거. 자, 한번 외운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대해가지고. 안 하면 안 끝나, 나도. 그리고 다 문 잠가버릴 거야, 저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요즘 국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못 나가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다 잠가가지고. 자, 인정되지 않는 거 뭐. 그렇지, 나대지. 나대지 말고. 나대지 말고. 함께 그래요, 함께. 이거 외우시라니까, 함께. 그 다음에 뭐 받고? 승낙 허락받아서, 동의받아서. 그 다음에 무슨 저당? 공동저당권 나오면 뭐 찾으라고? 자, 신축, 그래요. 최소한 이거라도 잡으시라니까. 이걸 안 하면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 들어가줘야 돼. 근데 그것도 제대로만 들어가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다 해봤어. 이미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거쳐 나가신 분들이 있다니까. 일단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격본 보세요. 격본 쭉 읽어보니까 공동저당권 나오죠? 이제 뭐 찾아? 신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두 번째 줄에. 그럼 맨 마지막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얘기지. 그리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골라놓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 디귿은 뭐 함께 나오잖아. 그럼 얼른 뒤로 가. 자, 발생돼, 안 돼? 안 돼, 그래. 취득할 수 없다. 그럼 그것도 맞았지. 그럼 4개 중에 일단 2개는 제껴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예요. 공유 얘기인데 나왔으니까 공유에서 법정사항권 얘기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제 공유니까 써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건물 공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건물이 공유되면 다 인정돼요. 근데 뭐가 또 공유일 수가 있어? 토지가 공유일 수가 있어요. 자, 토지 공유일 때 그러면은 이제 읽으면서 구별하시라고. 자, 토지 공유면서 이제 달라진 이유가 대지 분할, 토지 분할로 달라졌다 그러면 이거 인정돼요. 그럼 그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렵지, 찾아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외워서 들어가시라고. 법정사건 문제 나오는데 뭐 자가 보이면, 공유자가 보이면 일단 뭐 공유인지를 찾으시라고. 읽으면서. 우리가 써줘요, 안 써줘요? 써줘서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아니야, 못 찾더라고, 이게 보니까. 왜? 꼭 토지 공유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근데 어쨌든 일단 구별을 하시고, 그러면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뭐 한다?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집중할 것은 어느 쪽을 잡아야 돼? 토지 공유를 잡아야지. 왜? 토지 공유는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럼 토지 공유, 토지가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뭐 찾냐면 이거 찾으세요. 그 토지가 뭐가 돼서 분할돼서 달라지게 되면 요거 하나만 인정돼요.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다 인정되지 않아, 토지 공유는. 되셨어요? 네. 그럼 니은번을 보세요. 자, 정리하시고 니은번을 찾아보시라고. 자, 공유자가 보이죠? 토지 공유예요? 건물 공유예요? 어디 건물이 공유했다고 그러지? 참,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알려줘도 답을, 어디 거기 건물 공유라는 얘기가 어디 보여요? 좀 알려줘봐. 어? 니은번에서 어디 건물 공유라는 것 좀 제발 좀 알려줘봐, 저 좀. 응?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공유지라고 그랬으니까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에. 조금 걱정스럽긴 하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드려야 될지.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죠? 그럼 이거 찾아야지. 읽어보면 다 써져, 안 써져? 그 아예 옆에다가 딱 써줬네. 뭐라고? 분할했다고. 그러면 성립돼, 안 돼? 돼, 그거 하나만 성립된다니까 토지는 분할해. 나아지겠지. 이거 들어가면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공유에다가 법정상까지 들어가니까 이 사례들을 다 얘기하게 되면 이건 뭐 설명 자체도 뭐 몇십 분 걸리고 그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그냥 구별하라는 거야. 우리는 써주니까.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법정지사건 문제 나오면서 자,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 이런 얘기 나오면 성립돼, 안 돼? 안 돼. 이건 뭐 공유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근데 보니까 뭐 공유자가 보여. 그래, 이해되셨어요? 그럼 빨리 그 공유가 뭔지 건물 공유하고 있는 건지 토지 공유하고 있는 건지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볼 것도 없이 다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라고. 근데 거기처럼 뭐가 공유하고 있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면 이제 뭐 찾아요? 분할 찾아. 여기서 공동저당권 나오면 뭐 찾듯이 신축 찾듯이. 요것만 토지 공유일 때 성립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성립되질 않아요.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쉬워. 이걸 다 제가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쉬워. 이거 훨씬 쉽지. 뭐 알도 모르도 그냥 가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해드리는데 연습 좀 하시면 돼, 연습. 자, 그럼 니은번은 틀렸죠? 예.
취득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런 거 틀렸지. 자, 리을번은 이제 최근 나온 판례인데, 최근이 아니라 전에 이제 나오긴 판례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자, 거기 뭐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기본적으로 지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근데 지료액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성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지료가 판결에서 정해졌는데, 그럼 판결에서 정해질 때까지는 지료 안 줬겠죠. 자, 그런데 그 지체된 지료가 포인트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몇 년분 이상이야? 2년분 이상일 때는, 자, 우리가 지료를 안 주는데 2년분 이상 안 주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거 같은 경우 판결 확정에서 지료액이 결정됐으면은 그 법원에서 지료액을 결정하는 것은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판결로서 지료액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소급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판결 전에 1년 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제 판결로 지료액이 결정됐죠? 지료액이 결정됐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1년 묶어 다 줘야지. 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법정사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이것도 안 주고 판결 이후도 지금 안 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몇 년분? 1년분. 그래서 판결 전에 1년, 후에 1년 합하니까 얼마?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너 2년 이상 안 줬으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이거 요약집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5월, 6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 그냥 일반적인 지상권에서 뭐 법지상권이든 일반 지상권이든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이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분이다 아니면 양수인에게만 2년분이어야 된다. 이건 양수인에게만 해요. 양도 전후에 합해가지고 2년분이다. 그건 틀려요, 이것은.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 판결 나왔으면 판결 전후 합해서 2년분이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 좀 칠 거니까 이건 많이 나왔지. 나왔으니까 이제 요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회에 한번 잡아보시고, 물론 5, 6월 달 또 얘기할 거고, 뭐 판례 특강 할 때도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되셨죠? 그럼 틀린 것은 니은번 하나예요. 자,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건 빨리 들어가죠. 1번. 자, 승역지는 토지 일부 가능하죠. 하지만 요역지는 토지 전부 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요역지인지 승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토지 일부를 우회한 지역권 그랬죠? 그러면 우회했다는 얘기니까 그 토지는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라는 얘기지. 그럼 요역지는 일부를 위한 것은 될 수가 없지.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1번 틀렸고. 자, 60번 법정갱신제도가 명문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랬는데, 자, 이건 뭐 짜잘한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 찍으시면 돼. 그러면 일단 공통적인 것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 찍는다 하더라도 한번 눈치껏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땐 자꾸 5개의 지문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뭔가가 답이 있으니까 뭔가 좀 차이 나는 게 있을 거라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비교해보니까 2번, 3번은 뭐고? 토지고, 1번, 4번, 5번은 건물이죠. 법정갱신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인정되지 토지에는 인정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건물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죠. 하지만 토지 전세권은 인정되질 않아. 근데 유일하게 임대차는 토지든 건물이든 법정갱신, 무시적갱신 인정돼요. 하지만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전세권을 배우셨으면 제가 그 법정갱신 많이 얘기했으니까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자, 2번이 되겠죠. 61번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3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도 뭐 항상 많이 얘기했던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됐다. 키워드죠. 그럼 일부 전세권 얘기 나오면 물어볼 게 2개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냐 없냐와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차선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지. 자,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은 할 수가 없지.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고, 그거 정해졌으니까 그거 찾으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건물, 전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죠? 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고 그러시면 안 돼. 자, 이건 정말 답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4번 봅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공사 목적물인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할 수 있다 그랬죠? 뭔지 모르겠어.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근데 동그라미 5번에 4의 경우 그랬어요. 연결해서. 그럼 유치권은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의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만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면 4번, 5번을 비교해 보면 지금 문장이 지금 나눠서 보면 지금 4번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유치권 성립하는 것은 맞아, 틀려? 맞다는 얘기지. 뭔가가 틀려야지만 거기 들어가는데. 둘 중에. 그럼 결국은 4번은 유치할 수 있다라고 그냥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지. 두 개의 지문을 읽어보니까 다 같은 내용을 했는데 둘 다 틀린 것 찾으라고 그래서 둘 다 뭐라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전제 조건으로 유치권 다 성립된다는 걸 전제를 깔았으니까 4번은 옳은 얘기가 되겠지. 무슨 얘기 되셨어요? 예, 이게 눈치라니까. 가끔 우리 기출문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사람이 내다 보니까 자기가 내고 싶은 건 있는데 다른 질문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 설명을 들으세요.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다세대 신축 공사를 하면서 각각의 이제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이 창호 공사를 또 하도급을 준 거예요. 갑이 건축업자고 을이 그냥 다 중간 다 빼버립시다. 공사한 사람인데 창호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공사 대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나왔어. 그럼 지금 몇 세대 지금 공사했어요? 그러면 총 공사 대금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야. 근데 얘가 줘, 안 줘? 안 줘. 안 주니까 자, 공사 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4번이 그 얘기예요. 공사 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해야죠. 자, 점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세대잖아, 전부 다. 이 을이 점유를 요 부분만 점유를 한 거예요. 여러 개 다세대 중에 일부만. 됐나요? 자, 그럼 당연히 점유를 했으니까 101호에 대해서만 뭐가 성립됐을까? 유치권 성립됐지. 다른 데는 점유 안 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유치권 성립되지 않았어. 안 왔는데 그럼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채권이 지금 여기 공사대금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1호를 점유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01호 공사대금인 얼마만? 300만 원만 담보하고 해서 요게 유치권 성립된 거냐? 아니면 여기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요 총 공사대금 얼마? 1,800만 원을 담보하고 해서 유치권 행사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됐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의도대로 한번 여러분이 을 공사업자가 돼보세요. 지금 얼마 못 받았어?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여러 6세대 중에 101호를 좀 점유하고 있죠? 그 요거 300만 원만 받기 위해서 이거 했다고 생각할까? 아니지. 1,800만 원, 내가 여기만 점유했지만은 1,800만 원 다 받기 위해서 나는 유치권 행사한 거다. 이러더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5번 보시면 4번의 경우 유치권은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의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전체 공사대금이야. 됐죠? 예. 자, 6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며 제3자는 될 수 없나요? 아무나 될 수 있지.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2번.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돼? 채권자에 한해야지. 제3자는 원칙으로 하면 안 되죠?
자, 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 전세권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야지. 자, 4번. 자, 일괄경매했어요. 일괄경매했으면 두 번째 절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지. 다 틀렸고. 자, 5번. 화재 보험금 등의 물상대위 할 수 있죠? 그럼 물상대위 하기 위해서는 인도 전에 뭐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5번이 되지. 다만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거 잡으시면 돼요.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 제가 기출문제 하면서 했는데,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뭐 어떻게 됐어요? 불법 말소가 됐어. 그럼 그 저당권은 소멸됐나요? 존속하고 있나요? 존속하고 있어야지. 잘 좀 읽어보시라니까. 어떻게 말소됐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자야. 아파트 소유자로 등기가 됐겠죠? 제가 오늘 서류 위조해가지고 불법으로 여러분들의 아파트 등기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 아파트 소유자 아니죠? 그래요? 아니,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다 알면서 저 멀리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으면 저당권이 또 소멸됐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응?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좀 해야 되겠어. 이제 안 되겠어. 근데 참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저당권 등기 있는 것을 누군가가 말소했는데 어떻게 말소했다고 다 써줘. 그럼 이 등기부에는 이게 없어지겠죠? 없어지지만 저당권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당연히 저당권자 을 입장이 돼보시라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지금 돈 받지도 못했는데 불법으로 말소됐다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거 회복해달라고 그럴 거야. 회복 등기 해야지. 그 회복 등기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뭘 가지고 있으니까, 저당권 가지고 있으니까 좀 조금만 생각하시라니까. 근데 거기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경매 들어갔다니까요. 뭐 수신이 이런 거 따질 것 없어요.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서 병한테 경락이 돼버렸다고. 되셨나요?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경락이 다 됐으면 정상적으로 있던 저당권이든 뭐든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소멸된다. 말소가 아니라 소멸. 말소는 지우는 거, 소멸은 없어지는 거. 그러면 등기부상 말소됐는데 불법 말소돼서 여러분 계속 어쨌든 보이지 않지만 저당권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직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전에 요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이 저당권도 이제 있어, 없어? 없어진 거지. 되셨어요? 여러분이 뭐 배당 참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배당 참가 못했겠지. 아직 회복 등기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당권에 이제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없어졌지. 그럼 여러분은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해달라고 할 수가 없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선순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당권 등기가 뭐 되노? 불법 말소 되노?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어?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 뭐가 실행됐어? 경매가 실행돼서 경락대금이 완납됐으면 이제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론을 빨리 가세요.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줘야 돼. 뭐 배당, 선순위, 후순위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되셨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도, 4번은 근저당권에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으면 어느 때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에. 그럼 5번 보니까 4의 경우, 자,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계속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안 된다? 되지. 새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가 안 되죠? 예. 5번 틀린 예가 되고. 자, 65번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글쎄요, 이런 문제를 내면 될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동시행 항변권은 계약 중에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거죠. 그 쌍무계약이 아닌 걸 찾으라 그 얘기인데, 그 3번이 현상광고가 이제 편무계약이에요. 현상광고가 편무계약인데, 근데 현상광고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없지. 없는 걸 정답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거리가 있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기출문제 보세요. 이제 계약 종류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지문 속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가지고서 지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긴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정답은 전부 다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정답을 내요. 매매가 정답이 되든지, 임대차가 정답이 되든지, 교환이 정답이 되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현상 광고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현상 광고라는 것을 정답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지문 중에 하나 싹 집어넣었으면 괜찮지.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기회에 현상 광고라는 것은 쌍무계약이 아니라 뭐다? 편무계약이야, 편무계약. 3번이고. 자, 66번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뭐 이것도 좀 많이 풀어놨어요. 1번 잘 아시죠? 청약의 상대방에게는 청약자가 회답할 것을 요구한 경우 회답할 의무는 없지. 인정돼서 틀렸고. 자, 2번은 잘 읽으셔야 돼. 격지자 간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자, 승낙이 발송됐을 때, 승낙이 도달됐을 때, 발송됐을 때죠. 네, 승낙이 발송됐을 때. 근데 승낙이 발송됐을 때 그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그 계약이 청약자에게 도달이 됐어야 될까, 도달되지 않았어야 될까? 도달이 됐어야 그 얘기가 나오지.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무조건 발송만 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자, 4월 30일까지 승낙하든지 안 하든지 승낙 기간을 잡아놨다. 4월 20일 날 승낙을 발송을 했어요. 자, 아직 이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발송만 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 어쨌든 이 승낙이 청약자한테 뭐가 돼야 돼? 도달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4월 22일 도달됐다. 그래 놓고서 이제 계약은 성립됐는데 언제 성립됐냐 이렇게 따질 때는 이제 언제? 발송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헷갈리게 하려고 도달을 앞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도 일단 승낙 기간 내에 뭘 해야? 도달해야 승낙 통지를 뭐 한 경우? 발송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게 되지. 그래서 2번이 옳은 예가 돼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야, 격지자 간 승낙은 발송 그랬는데 첫째 줄에 뭐가 보였으니까 도달 발송, 아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이제 찍으라고 이렇게 이 출제자가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자, 이해는 되셨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큰 문제 없으니까 67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동시행 항변권을 제도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양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동시행 관계,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기억 좀 해. 뭐 별개 약정, 별개 계약으로, 물론 이것도 특약으로 동시행 항변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변제, 돈 갚는 거하고 저당권 말소하는 것은 돈 갚는 게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말소, 보증금 반환하는 의무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보증금을 먼저 줘야지. 하나는 기대할게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는 많이 했고, 그리고 경매 무효. 뭐 그걸 그렇게 감탄할 일이야 이게 지금. 동시행 항변권 그러면 이거 잡으시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은 동시행 항변권 또는 동시행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하나가 선이행 의무자 얘기가 아니야. 그냥 선이행 의무자 그러면 없지. 근데 선이행 의무자 하면서 뭐 써주면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냥 틀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잡으시라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동시행 항변권이 어려운 부분인데. 되셨어요? 예. 뭐 필기를 뭐 열심히 하시는데 다 있는데 뭘 또 거기다가 이것도 보실 거야. 또 가서 또 다 던져놨을 거 아니에요. 자, 봐봐. 그럼 이제 확인만 하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읽다 보니까 뭐가 보여? 별개 약정. 그럼 두 번째 줄 특약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나와야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지.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거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선행 의무자. 거기서 끝났어. 뭐 잠깐 써줬어. 그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근데 없다라고 나왔잖아. 내용을 알 게 뭐야. 그냥 빨리빨리 그런 거 잡아야지.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쭉 들어가니까 상대방은 더 이상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이 문장이 맞으려면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문장 안에는 요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별개계약은 이미 1번에서 나와버렸죠? 예, 그럼 변제 찾아보셔야 돼요. 없어요. 임차권 등기마서는 더더욱 없죠? 경매무효는 더더욱 없지? 그러면 이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되셨어요? 예. 자, 5번은 뭐 당연하게 쌍무계약이 무효됐으면 서로 각자 반환해야죠. 그럼 당연히 이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있는 거지, 이것은. 뭐. 자, 결국 그러면은 4번이란 얘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은 자, 안 줘도 정당하다, 부당하다. 정당하지. 그러면 안 준 게 이행지체 책임은 아니지. 그래서 세 번째 절.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질 않는다. 그게 옳은 얘기가 되는 거지. 자, 68번 제3자라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옳은 걸 왜 이렇게 많이 냈어?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라는 계약의 성립 요건인가요? 아니죠. 그거 없어도 되지. 자, 이제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 얘기인데 포인트만 빨리빨리 잡고 들어가죠. 자, 갑이 을과 매매계약 하면서 대금은 병한테 주자라고 얘를 뭐 요약자, 얘를 뭐 낙약자, 얘 수익자. 그럼 갑과 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갑과 병 사이의 관계도 있다고 그랬죠. 뭐 대가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거 모른다고 했어.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제3자라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 관계, 대가 관계. 이게 뭐가 문제가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얘는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또 얘도 마찬가지. 이게 문제가 무효되면 나도 너한테 소유권 이전 안 해주겠다. 하여간 이게 문제가 되면 와로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갑과 병 사이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더라고 그랬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문제예요. 또는 갑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대항, 거절 얘기 나오면 이 관계냐 이 관계는 따지라고 그랬어. 이 관계 나오면 할 수 있다. 대항, 거절할 수 있다. 이 관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5번부터 보시면 낙약자는 무슨 계약에 빠져야죠. 무슨 계약에 기한? 기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놈 틀렸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럼 2번 들어가 보세요. 요약자는 자, 대가관계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 계약에 의해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난친 거예요. 거기 기본 계약을 집어넣었죠. 그럼 기본 계약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대가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대가 관계가 잘못됐지. 지금 대가 관계가 효력이 상실됐죠. 이 계약이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요약자가 을한테 나 매매 계약 했지만 너한테 소유권 이전 안 해주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냐 그 얘기지.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 되셨어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옳은 것은. 자, 69번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니까 5번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자, 매수인이 매도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자, 이제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으니까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해제한 사람이든 상대방이든 이제는 이행을 할 이유가 없지. 근데 그러고 나서 매매계약 이행을 구하고 있죠. 그럼 매도인은 야 네가 해제했으니까 나도 이행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을까? 이행을 해야 될까? 거절할 수 있지. 이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죠. 5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자, 70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거 뭐 쉬운 얘기야. 이건 법 전문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2번 같은 것들 굉장히 뭐 좀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매매는 쉽게 해서 매도인은 물건, 즉 물건에 대한 재산권을 주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주는 거죠. 그럼 대금은 금전에 하나일까? 금전 이외의 것도 가능할까? 매매가 금전에 하나지. 매매는 금전 이외의 걸 주면 그건 교환이지, 교환. 그래서 2번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볍게 보시고 옳은 것은 5번이에요. 자, 계약 체결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사 쌍방이 똑같이 부담해야 되겠지. 예, 그래서 5번은 막 16이고.
자, 71번, 환매인데, 환매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얘기를 잘 들었으면, 그러니까 크게 잡았으면, 환매는 물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법. 그럼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다? 아니면 강행규정이 많다? 그럼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특약으로 또는 약정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다. 이게 많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두 번째 줄 당사자 무엇으로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뭔가 이상하잖아. 요놈이겠지. 찍으려면 그런 식으로 찍으시란 말이야 이게. 환매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큰 원리는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려운 것은 이렇게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좀 알만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 해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 자, 72번 계약금. 틀린 것, 이건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자, 매도인이 해지할 때는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 약정계약금의 배액, 약정계약금의 배액이죠. 그래서 5번 틀렸고. 73번. 을은 갑으로부터 2016년 3월 1일, 자, 키워드, 기간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에 그 지상에다 건물 한 채를 신축했고, 갑은 2017년 2월 1일에 을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 자, 요 임대차는 지금 기간 약정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고, 토지 임대차인데 기간 약정은 없고, 그리고 건물 줬어.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해지 통고했죠? 예, 날짜는 큰 문제 없어요. 자, 갑과 을 사이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즉시 효력 발생한다. 유예기간 더 해야 된다. 유예기간. 임대인이니까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1개월이고. 자, 2번은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자, 건물 매수 청권 얘기죠? 매수 청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러면 이거 매수 청권 행사하지 말고 너 끝나면 건물 다 철거해라. 그런 약정했으면 그거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가 돼야지. 그러면 거기는 그 철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을은 건물 매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틀어놓은 거예요. 맞았지. 건물 철거하기로 약정한 것은 매수 청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죠. 근데 그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니까 그렇더라도 매수 청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자, 3번은 을이 건물 매수 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갱신 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원래는 그래야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간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해서 끝났죠. 얘가 굳이 또 갱신 청구할 이유는 없지. 즉시 매수 청구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 또 했고. 그래서 3번 옳은 얘기가 되고. 자, 4번, 5번은 전대차 얘기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동의를 해주고 병한테 전대차를 했다. 이거 많이 얘기했죠. 동의하자마자 요걸 합의 해지해 놓고서는 얘 보고 나가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전차인에 걸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맞았고, 5번도 다 맞았으니까 3번 틀린 걸로 해서 정답 잡고요. 74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익비 상환청권 비용 상환청권이죠.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자, 제가 임대차에서 그래서 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매수청권만 강행규정이라고 그랬다고. 일단 이것저것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서 그냥 계약법에 나온 것은 다 뭐고 임의규정이고, 임대차에서 매수청권 나올 때만 강행규정이다 해서 눈 뒤집히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좀 들어가시오. 그럼 여기는 비용이죠. 그럼 이건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럼 이건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 무효? 이건 유효지. 그래서 2번 유익비 상환청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무효다 그랬으니 그게 틀렸지. 됐어요? 예. 네. 자,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5번 내려가시면 주택임차인이 뭘 갖췄어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주택을 다른 사람이 양수했다 하더라도 얘 버티고 나가지 않고 나중에 끝나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양수인. 얘는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거니까. 근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한 후 양수인 또는 양도인에 대해서 다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지. 누구에 대해서만? 양수인. 76번 을은 갑소유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했다. 또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겠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유치권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보여야 돼요? 보증금, 권보매지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내려갑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어. 법정 갱신이네요. 자, 그럼 특별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한 거니까 민법에서의 법정 갱신은 다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봤죠? 하지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누굴 보호하게 한 거니까? 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 없어서 자동으로 갱신됐어.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최단 기간으로 봐준다. 최단 기간, 주택이니까 2년으로 봐줘야지. 2년으로 법정 갱신돼서 2년 동안 살 수 있지만, 자, 임차인은 법정 갱신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 나가겠어 할 수가 있지. 그럼 3개월 지나면 해지가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임대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여기는 임차인을 위한 거니까. 자, 그런데 거기는 갑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갑이 임대인이야, 임차인이야? 임대인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77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자, 뭐 다 맞는 얘기니까 3번 상가건물 임차인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78번 갑은 을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자신의 건물에 을 명의로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갑은 병으로부터 다시 융자를 받고 동일 건물을 위해 병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변제하지 않아서 을이 귀속 청산할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담법 얘기인데 돈 1억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얘가 담보 가등기를 했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후순위권자한테 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돈을 못 갚으니까 얘가 귀속청산,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가려고 그래. 자, 그 관계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귀속청산 하려면은 그냥은 할 게 아니라 3단계를 갖추라고 그랬죠. 일단은 뭐 한다? 실행통지를 먼저 해야지. 7시까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자, 실행통지하고 몇 개월 기다려야 돼? 2개월 기다려야지. 그때까지 제가 안 갚으면 이제 실행하면 되죠? 3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반드시, 그 을은 갑에게 반드시 뭐 해야 돼? 실행통지 해야지.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을 계산할 때. 그럼 을은, 자, 지가 이제 부동산 소유권 가지고 가는데, 만일에 이 부동산이, 뭐, 2억짜리다. 그럼 1억 빌려주고 2억 다 가져가니까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남은 거 청산금을 돌려주라는 얘기죠. 그럼 청산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에서 빼기 지가 받을 금액,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빼냐 그 얘기야. 후순위권자.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 빼고 안 빼고는 이것도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만일에 얘가 얘보다 선순위로 올라왔다. 4천만 원이. 그럼 얘는 지금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결국은 이 건물이 가등기권자 을 것이 된다는 거지. 그럼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으면 이건 없어져요? 따라와요? 따라가지. 그럼 결국 이 저당권은 얘가 인수를 받을 거죠? 그럼 당연히 2억에서 자기 받을 금액 1억에다가 요 자기가 인수할 얼마? 4천만 원 빼고서 돌려줘야지. 그게 청산금이 돼야지. 그런데 지금 병은 가등기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후에 들어왔어요? 후에. 그러면 당연히 가등기 후에 등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등기법 배우시잖아. 이건 전부 다 직권말소 하는 거죠. 그럼 가등기권자가 인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뺄 이유가 없지. 이건 가등기하고 저당권하고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병의 채권액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3번. 을이 병에게 실행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본등기는 유효이다 그랬는데, 자, 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저 부동산 갖는 귀속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실행 통지. 실행 통지는 갑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해야 돼? 갑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는 실행 통지할 필요는 없고 실행 통지했다는 뜻만 다시 통지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한테 실행 통지했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요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효가 됩니다. 하지만 갑한테 실행 통지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본등기 했으면 그 본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지. 자, 4번은 을로부터 통지받은 병은 자신의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 건물 경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차피 저당권자는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아왔냐면 청산금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럼 얘가 통지하면서 청산금이 얼마 나올 거다 얘한테 통지해줬겠죠. 그 사실을 또 얘한테도 통지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자기가 생각한 청산금하고 전혀 다르게 했다 그러면은 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경매 들어가서 순서대로 한번 받아가 보자 할 수 있다고요.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갈 때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뭐 기간 내? 청산 기간 내에 해야지. 청산 기간 내. 청산 기간 내. 그다음에 자기 원래 채권 변제기 후에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가는데 변제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지. 자, 5번은 을은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지. 청산금 한번 통지했으면 끝납니다. 자, 79번. A 소유 X 부동산을 B가 매수했으나 등기 과정 중 A 양해를 받고 B 시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 명의를 빌려서 등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겠나? 그냥 읽어도 지금 웅웅거릴 텐데 X 부동산 A, B, C 막 나오고 하는데, 자, A 소유 X 부동산 이걸 B가 일단 샀죠. 샀으면 등기도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C하고 뭘 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해줬다는 거지. 자, 요게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그럼 이제 따지라고 그랬어요. 이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지.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소유자 따져야 돼요. A, B, C 중에서 저 X부동산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등기가 얘가 소유자라 그런다면 이 등기가 유효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따져봅시다. 그냥 천천히. 그럼 A에서 C로 이전 등기가 됐죠? 예, 그럼 둘이 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지. 막 등기 말소하면 다 권리 넘어가고 등기 막 되면 다 자기 거고 그런 거야. 그러면 제가 오늘 밤 또 서류 위조해가지고 여러분의 아파트를 이전 등기 해버려. 아니, 왜 우습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고를 자꾸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몇 개월 됐는데도 계속 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등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제가 여러분 아파트를 서류 위조해가지고 이전 등기 했으면 내 거요? 안 해야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야지.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등기만 됐다면 다 자기 거예요. 그 사람 거래. 그런 사고를 좀 바꾸세요. 이제는. 또 등기만 지워지면 다 권리 없어졌대.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밖에서의 사고라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둘이 뭐 했어, 안 했어? 그럼 이 등기가 유효야, 무효야? 무효인데 얘 거라고 하면 안 되지. 얘가 B가 아니지. 왜 또 B가 나와? 끝날라고 그러는데. B는 그냥 뭐기만 했어. 사기만 했어. 얘 명의로 등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응? 자, 그냥 얘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부동산을 제가 위조해서 등기했다니까. 그럼 등기 명의는 내 명의로 됐지만 아직 여러분 거지. 되셨어요? 예.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물어보는 걸 따지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자, 그럼 C의 등기는 무효죠? 맞소해야 되겠지? 누가 맞소 청구해야 될까? A가 해야지, 소유자가. 그래서 그런 거 따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거 많이 안 배우셨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명의신탁은, 이 3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은 아예 그림으로 딱 잡아 놓으셔야 돼.
맨 나오는 게 이거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물어보니까 A는 C에게 등기마수 청구할 수가 있지. 자, 2번. B는 A에게, 그러니까 얘들 얘기죠? 찾아 들어가면 되지. 그럼 B, A는 뭘 했어요? 매매. 그럼 얘는 대금 줬겠지? 줬으니까 얘한테, 친구한테 이전 등기 했겠지? 자, 근데 이 매매는 뭐라고요? 유효. 그럼 얘는 대금 달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 매매가 유효인데.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만 들어보세요. 자, A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3번. A, B 간 매매 계약 효력은 뭐다? 유효죠. 4번. B, C 간 명의신탁 약정 효력은 당연히 B, C 간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지. 뭐 A가 선이 약이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자, 5번. B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B는 누구에게? C에게. 자, 둘 사이는 뭐만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 이게 뭐라고? 무효. 그러면 얘는 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없고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소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야지. 이거 지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를 직접 말소는 할 수 없고 B는 A를 뭐 해서 대위에서 요거 말소해서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예가 돼요. 자, 80번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4번, 5번입니다. 아파트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체납했다는 얘기죠? 자, 체납 관리비는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이냐,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냐에 따라서 후에 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사람한테 승계가 되냐 안 되냐 들어오는데,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은 승계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괜찮아.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또 그리죠. 끝날라고 그랬는데 100일로 갑이 살다가 관리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그럼 관리비는 전유 부분에 관한 관리비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나오죠? 근데 어쨌든 전유 부분이든 공용 부분이든 관리비를 냈어 안 냈어? 안 냈다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체납됐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체납됐다는 얘기죠? 그럼 전유 부분은 지가 사는 곳 아니야? 그래서 됐어요? 요 전유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지가 살았던 동안에 체납을 했으니까 지가 내야지. 자, 이 아파트를 을이 사서 취득했다고 해서 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까지 승계되지는 않지. 하지만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이 아파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자, 요게 뭐가 된다고? 요게 승계가 된다니까. 승계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이거 안 냈으면 연체료가 붙겠죠. 자,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지. 이렇게 되지. 이건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하시란 말이야. 이거. 연체료짜리. 그래서 4번은 맞아요. 자, 쭉 읽어보시면 체납한 관리비는 뭐에 관한 관리비?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한해서 그 특별 승계인에게 뭐 되지만, 그 승계되지만 뭐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 근데 그걸 전유 부분에 관한 관리비, 체납 관리비도 승계된다 그러면 틀려요. 되셨어? 근데 동그라미 5번은 그러면 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가 특별 승계인한테 승계된다고 해서 전에 아파트 소유자는 면하게 돼요? 아니지. 중첩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중첩적으로. 그래서 이걸 중첩적 승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얘도 내야 되고 얘도 내야 되는 거지. 5번이 그게. 4번의 경우 그 승계로 인해서 종전 구분 소유자는 그 연체를 제외한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한다가 아니라 계속 의무를 지게 돼요.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좀 어려웠으니까 뭐 점수 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 자꾸 확인하시고, 좀 나올 만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